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후보가 했다고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한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여러분 홍준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홍준표를 참 좋은 분으로 알았어요. 아주 이분은 대통령감으로서 윤석열과 함께 이 쌍벽을 이루겠다 해서 제가 방송을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에 앞으로 대선 후보는 윤석열과 홍준표일 것이다. 둘로 압축된다. 대통령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홍준표를 지금 쭉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준표가 과연 훌륭한 정치인일까? 저는 아니라고,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선 이후부터 그의 모습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경선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똑똑하고 번뜩거리는 지혜는 있고 머리는 있지만 가슴에 뜨거운, 그 가슴에 오는 어떤 휴머니즘 자체가 상당히 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휴머니즘 자체 문제 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금도라고 항상 말은 많이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지키는 금도, 예를 들면 가장 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선이 뭡니까? 경선에 왜 참여합니까? 경선, 국민들이 보는 데서 왜 경선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어떤 룰에 따라서 그 툴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툴을 내보이면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2등 했지 않습니까? 2등 한 것까지는 국민들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홍준표 안 된 건 아깝다마는, 그러나 윤석열이가 좀 더 나으니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된 거다. 왜? 윤석열은 순수하고, 우선 경선에서 보일 때 순수하고, 소위 머리에서 상대를 어떤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그런 얘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 창조적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더 돋보였고, 또 거기서 원희룡 후보가 왜 돋보였느냐, 그 이유가 딱 그거죠. 참신하고, 그리고 신사적이고,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품격이라든가 품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혜와 능력은 주변에서 참모들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품격과 인격과 품성, 인성, 이런 것은 절대로 공유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품성, 인성, 품격, 이것이 윤석열이 좋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격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홍준표는 그때 볼 때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번뜩이는 지혜가 날카롭게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은 아주 좋았는데, 그 다음에 경선에 승복한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윤석열을 쪼아댔습니다. 아주 깊게 아픈 상처. 그러면서 청년과의 대화를 만들어서 청문홍답인가요? 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젊은 층을 규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올 때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문답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에서 언론을 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다분히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졌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분이 왜 이럴까? 이분이 혹시 후보 교체라는 걸 염두에 둔 거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을 경선에서 승복했으면 딱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민다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겉으로 어중쩡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그 다음에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의 툴로서 청문홍답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멋들어지게 승복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유승민을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유승민은 깨끗하게 그 순간 튀어나와서 딱 들어가 조용히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승복의 논리를 최소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직접 이 후보를 사실은 경선했다는 것은 함께 다시 다 밀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최재형 원장의 홍준표를 밀었지만 최재형 원장의 그 신사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딱 지금 열심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홍준표는 국민들에게 벌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판단은 다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틀튜브라고 그래가지고 60대 노인들이라고 하는 층, 소위 말해서 6070이 틀튜브, 저도 포함입니다만은 이 틀튜브를 비판을 한다 하면서 속는 사람이 많아 통탄을 한다. 이젠 윤까지 망치려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을 망치려 한다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을 망친 사람은 홍준표 본인 자신 아닙니까? 아니 홍준표 씨는 나이가 몇 살이죠? 아니 홍준표 씨 틀튜브 하고 있잖아. 홍카콜라가 그게 틀튜브 아닙니까? 뭐 틀리 플러스 뭐 유튜브라고 말을 지어냈던데 뭐 저 틀리 안 했어요. 전 치과 의사입니다. 예. 저 이 좋아요. 예. 그리고 이 속는 사람이 많아 통탄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홍준표식 소위 옳고 그름이라는 홍준표식 정의는 이미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과거에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저부터가 말이죠. 제가 홍준표한테 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을 망치러 달려드는 게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을 누가 망칩니까? 보수 유튜버들을 갖다가 틀튜브로 내몰아가는 상당히 집단적 그 선동적 그 이야기들 이런 얘기 좀 삼가세요. 홍준표 씨가 다음에 차기에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국민의 어떤 여론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홍준표 씨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윤까지 망치려 한다. 윤석열까지 망치려 한다. 윤석열을 어떻게 망치려 합니까? 의견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개진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뜻한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의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정치의 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경선을 하면 경선 승복하면 열심히 미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수입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가 왜 다음 차차기 홍준표보다 나은 입장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사적으로 항상 사물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국민을 앞에 지표를 놓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말이죠. 만약에 그가 대선 후보가 돼서 집고 난다면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가장 높은 사람이 홍준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홍준표 자기가 옳다면 선이고 자기가 옳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는 두드립니다. 참을 줄 모릅니다. 이제 윤까지 망치려 한다고 속는 사람이 많다고 보수 유튜브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의 용기. 그는 지금 무서운 게 없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분이죠. 이 선거 대선이 끝나면 화살은 홍준표한테 돌아갈 겁니다. 네. 지금 홍준표가 만약에 윤석열을 밀었다면 윤석열 후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이른바 틀튜브로 해가지고 공개 비판한다는 것 용기는 가상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있죠.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매일 큰일 났다. 문재인 벌벌, 멘붕, 홍준표 폭망 이런 거 외치면서 노인층을 세뇌하는 일부 유튜버들 때문에 우리 당이 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거야 그 유튜브들이 그렇게 썬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눈을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유튜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무슨 뭐 멘붕, 매일 큰일 났다, 문재인 벌벌, 홍준표 폭망, 뭐 그런 게 가끔 있는 거지. 뭐 제가 봐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게 뭘 잘못됐습니까? 원래 언론은 원래 그 이 유튜브 이 모든 언론이 그렇죠. 표지는 뭔가 시선을 끌고 독자들의 또는 시청자들의 또는 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알면서도 홍카콜라는 가끔 안 그럽니까? 청년과의 문답에서 자극적인 말을 문제가 딱 들어오면 자극적으로 대답하고 하는 그 뭔가 이 편집 기능이 아주 참 정교하게 잘 하고 있는 소위 저는 홍준표를 이렇게 바라볼 때 괴벨스식 선동에 상당히 능한 분이 홍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준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홍준표가 단연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라 있었다는, 그리고 오르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홍준표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어. 저는 홍준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의 그 모순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바 홍준표가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구나.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한 두 사람 뽑았으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 윤석열, 한 사람 홍준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순진했나 봐요. 홍준표의 뒤안길에 있는 모습을 제가 몰랐나 봐요. 제가 홍준표를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이 경선이 끝나고서 윤석열에게 그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줬던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것을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품이 역시 윤석열이 참 인품 좋고 인격 좋고 품격 좋고 대통령감 리더십으로서 참 잘 뽑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보수 유튜버들을 뭐 이렇게 뭐 비판했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지금 뒤에서 보수 유튜버들은 딱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 유튜버들이 뭐 틀린 말 한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틀린 말 한 건 없습니다. 다 상황을 보수 진영을 위해서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와 또 일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가는데 근데 홍준표 후보는 보수의 대표성 있는 윤석열 후보를 까대기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경선을 그럼 뭐하러 했습니까? 참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나 경선에 안 나가 하고 까대기 했으면 지금쯤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로이즘 소위 영웅주의란 건 영웅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영웅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소아병적인 소위 히로이즘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가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후보를 지금까지 분열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제가 오늘 여기서 비판을 끝을 맺고 다음 예고를 하겠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도 김문수 경기지사를 향해서 툴튜브로 변신했다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러면서 본질을 버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친박 행세를 하면서 뭐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윤석열에 붙어서 친윤 돌격대 행세를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까지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표현의 자유까지 속박하려 달려들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까? 아니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전천후 어떤 무슨 고난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홍준표는 한 개인 자연인에 불과하고 국회의원 복당 전에 국회의원 참 무소속을 해서 어렵게 당선돼서 이러한 길을 걸었다 하는 그의 길까지는 참 좋았는데 지금 하는 모습은 조금 섭섭합니다. 아니 섭섭한 것보다 답지 못합니다. 답지 못해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